다음에 353페이지. 이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경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인데 이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원래 내용도 어렵고 시험 문제도 잘 안 내요. 어쩌다 한번 나오니까 저희가 기출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어도 한 두세 문제밖에 못 풀어요. 많이 풀어야. 왜냐면 그만큼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겸용사업자의 뜻이 뭐냐면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는 거. 그래서 겸용 그러면은 겸하다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겸용사업자 그러면은 과세 쪽도 하고 면세 쪽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의 뜻은 뭐죠? 네, 말 그대로 양쪽에 다 쓴 거예요. 과세에도 쓰고 어디에도 쓴 거예요? 면세에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 과세고 다 면세면 한쪽으로 몰아주면 되잖아요. 우리 면세 관련된 거는 불공입니다. 뭐라고요? 불공. 과세 관련된 거는 과세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해주셔야 돼요? 나눠주셔야 돼요. 안분이 뭐 하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과세에 얼마 썼고 면세에 얼마 썼다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왜냐면 혼자 썼으니까 같이 썼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 명이 모여서 밥 먹었어. 그러면 n분의 1로 뭐 하죠?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뭐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그래서 거기 353페이지 밑에 박스 잠깐 보세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안분계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 때는 뭐라 그래요? 정산이라 그래요. 정산의 뜻이 뭐죠? 네,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또 왜 이래? 정확하게 계산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아니요. 실무에서는 한 번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오면은 예정이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확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정 나오면은 안분 계산하는 거고 확정 나오면은 정산하는 건데 뭐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안분이 좋아요. 왜냐면 정산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라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6개월치를 계산해서 3개월치를 빼요. 그러면 몇 개월치 남죠? 3개월치 남죠.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면 6개월치 계산하는 게 좋아요? 3개월치만 계산하는 게 좋아요? 3개월치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예정이 좋아요? 확정이 좋아요? 예정이 좋아요. 근데 내시는 분도 알잖아요. 예정으로 낼 거예요? 확정으로 낼 거예요? 확정으로 내죠. 왜요? 괴롭혀야 되니까. 그렇죠. 시험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겸용사업자는 예를 들면은 좀 하나에서 과세 면제가 같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그러니까 약국 같은 경우에 조제 용역은 뭐라고요? 면세. 일반 의약품은 뭐요? 과세. 그럼 요런 데들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신문사. 신문은 면세. 광고는 뭐요? 과세. 요런 데들이 이제 겸용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회사들. 회사가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한 회사 안에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354페이지 보시면 이거 나오면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주로 나오면은
저기 이론에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은데 안분계산에 배제라고 있어요. 배제면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1번하고 2번에 보시면 354페이지가 가운데 박스예요. 5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모르겠으면 5 아닌 걸 찍으십시오. 모르겠으면 몇 아닌 거 찍으라고요? 5 아닌 거. 그래서 일단 1번 보시면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작은 거. 5% 미만이면은 비율로 봤을 때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 너무 작은 거는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안분 계산하지 말자. 그냥 다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도 안 될 때, 그러니까 뭐 만 원, 5천 원 이런 것 때문에 나눌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국가에서도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나눌 시간에 그냥 하나로 더 처리하고 다른 일 하는 게 국가 입장에서도 뭐예요?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면 너무 적은 금액 때문에 국가에서도 신경 쓰는 건 별로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금액이 너무 작은 거는요, 이 사람이 잘못했어도 연락 안 와요. 설마 100원 틀렸다 그래서 연락하겠어요? 그 전화하고 신경 쓰고 하는 돈이 어때요? 더 들어가죠. 그래서 너무 작은 거에 대해서는 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래서 5%하고 5만 원인데 헷갈리시면 그냥 몇만 기억하세요? 5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57페이지. 이 파트는 나중에 실기에서 보긴 볼 건데 어려운 이유는 하나예요. 많이 없어요. 연습은 하긴 하지만 많이 연습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겸용사업자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의 몸계산이라고 있어요. 재계산. 그 재계산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감가상각. 재계산을 하는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자산만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자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감가상각 자산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은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게 금액이 매번 똑같을까요? 매번 다를까요? 다르겠죠. 왜냐면 우리가 매번 1,000만 원씩 팔아. 매달. 이러면 좋겠죠.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달에는 1,000만 원 팔 수도 있고 어떤 달에는 1,500 팔 수도 있고 어떤 달에는 500 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금액이 계속 어떻죠?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가상각 관련된 자산들은 오랫동안 갖고 있어요? 짧게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죠. 대부분 다 1년 이상은 갖고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감가상각 하는 게 비품이니까.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계산을 해봐라. 왜 그러냐면 이게 비율이 뭐 했을 수도 있다?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슨 계산합시다? 재계산합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요. 건물하고 구축물은 몇 프로라고요? 5%.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 25%. 근데 이게 1년치다 6개월치다? 6개월치예요. 6개월. 왜냐면 이거 확정신고 때만 하거든요. 근데 확정신고가 1년에 몇 번 있어요? 2번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제일 밑에 보세요. 35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무슨 신고 때만 한다? 확정신고 때만 이라고 거기 적혀있죠. 더 자세하게는 나중에 실기할 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36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360페이지 거기 2번에 공제세액에 전자신고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있어요. 이거 언젠간 없어질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뭐냐면 말뜻 그대로 무슨 신고하면? 전자로 신고하면
세금 뭐 해줄게? 깎아줄게. 감면해줄게. 그래서 요거를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왜 만들었냐면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놔도요. 사람들이 기존에 썼던 거 쓰려고 할까요? 새로운 거 쓰려고 할까요? 기존에 썼던 거 쓰려고 해요. 그러면은 뭔가를 만든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쓰게 하려면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혜택 중에 나온 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신고하면은 확정 신고당 얼마 빼줄게? 10,000원 빼줄게. 왜냐면 100원도 안 빼주면요 사람들이 안 해요. 근데 사람들 뭐하게 해야 돼요? 쓰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생각한 게 그래 그러면 확정 신고하면 뭐 줄게? 10,000원씩 빼줄게. 확정 신고당. 예정 신고 때는 안 빼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서면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 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서면 신고는 직접 뭐 들고 가는 거예요? 서류 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 전자 신고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더 편해요? 네, 전자 신고가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서면 신고하시게 되면은 꼭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진짜 서면 신고해야 돼. 그러면 그럴 때 꼭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서면 신고하러 가시면 그 들어가는 세무서 입구에 엄청나게 큰 아크릴통이 하나 있어요. 네. 한번 10월 25일 전후로 한 10월 한 23일이나 그때 세무서 한번 놀러 가보세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엄청 큰 아크릴통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 부가가치세 신고하러 온 사람들은 거기에다 넣고 가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직원들이 하나하나씩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면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은 걸 두 부 뽑아요. 똑같은 걸 두 개를 뽑아서 하나는 거기에다 넣어요. 아크릴통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들고 가서 거기 직원한테 도장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 직원이 그 날짜 찍혀 있는 도장을 찍어줘요. 근데 왜 이렇게 받으셔야 되냐면 이게 깜빡하고 옮기다가 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국세청에서 당신네 신고 안 했다고 그러면은 거기 날짜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그 상대방들도 뭐라 그래요? 왔다 가셨네요. 네. 그러면 자기네가 잘못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꼭 세무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확인 도장 같은 건 받아놓는 게 어때요? 좋아요. 왜냐면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동 하지 마시고 요즘 CCTV 많잖아요. CCTV가 갖고 V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왜냐면 대부분 CCTV가 일정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삭제돼요. 네, 대부분 자동 삭제되도록 뭐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CCTV에다 흔적 남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아날로그적인 거. 그래서 도장 찍어주세요. 그러면 거기 직원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도장 찍어줘요. 왜요? 너무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이니까 나중에 혹시 뭐 꼭 세무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꼭 흔적은 뭐 하셔야 돼요? 남기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터졌을 때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 같은 거 작업할 때 그런 얘기들을 좀 해요. 어떤 얘기를 좀 하냐면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라고. 왜냐면 아시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이요? 남의 탓. 요번 잼버리도 똑같잖아요. 잘 됐으면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 했을까요? 잘 됐으면 하나만 얘기했을걸요? 국가가 뭐해서? 잘해서. 근데 못했으니까 국가 얘기는 속 들어가고 네가 못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도 똑같아요. 회사에서도 잘 되면 직장 상사가 뭐해서요? 잘해서가 되는 거고 안 되면은 너네들이 뭐해서예요? 못해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제일 싫었던 게 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정은 하지만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일 있으면 직장 상사가 서류 들고 올라가고 나쁜 일 있으면 내가 들고 올라가고 전 이거 대빵 싫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지금은 솔직히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아니었으면 좋겠긴 해요. 그 다음에 거기 신용카드 아까 봤었는데 신용카드는 1.3%에 연간 얼마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3번에 예정신고 미완급세액에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자, 앞에 보시면 예정신고 미완급세액이 뭐냐면은요, 우리 예정신고 때 환급 안 해줘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때 환급 나왔어도요,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그랬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확정신고 때 이 돌려받아야 될 것만큼 세금을 뭐 해줘요? 빼줘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 환급 안 해줬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정신고 미완급 세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 예정고지세액. 그래서 개인이나 영세법인. 그래서 개인이나 영세법인들, 요분들은 영세법인 그러면 1점 몇 억이요? 5억 원. 6개월에 1.5억 원 미만인 데들을 영세법인이라고 합니다. 1.5억 그러면 큰 돈은 맞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인에서 1.5억이면 아주 큰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단순 계산을 해도요, 1.5억이란 얘기는 1년에 3억도 못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직원만 5명 잡아도요, 연봉 3천으로 치면 5명이면 얼마예요? 1억 5천이에요. 그럼 인건비만 1억 5천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3억이란 돈이 회사 입장에서는 큰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1억 5천이 들어가잖아요. 5명만 직원이어도. 막말로.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도대체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지? 뭐 직원 수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그리고 본인이 갖고 가려고 하는 목표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 금액이 어쨌든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거기는 50%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얼마보다 작으면 안 날라온다.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도 안 하겠다. 왜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 다음에 가산세 있는데, 이건 지금 안 볼 거예요. 이건 지금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파트 중에 하나라, 요거는 나중에 연습하면서 볼 겁니다. 이거 지금 못 외워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 하면서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하면서 보는 겁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 넘어오시고, 그다음에 교재는 어디 보시냐면은 393페이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거 안 풀어도 돼요. 정 나중에 풀 거 없으면 푸시는데, 그런 거 아니면 안 풀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예정신고와 납부. 그래서 우리가 예정신고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1기 예정하고 2기 예정. 그래서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 언제까지요? 10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징수세액이 얼마보다 작으면 안 날라온다고요? 50만원. 그래서 그 50만원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 다음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그 50만원, 2분의 1만큼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394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 가능해요. 몇 분의 몇에 미달하면요?
이때는 신고가 가능하다. 원래는 몇 분의 몇만큼 내는 거라고요? 2분의 1. 그래서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냐면 우리가 한번 겪었어요. 코로나 때 갑자기 장사가 어땠죠? 안 됐죠. 그런 경우 실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까지는 장사가 되게 잘 됐어. 그런 업종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업종들한테 갑자기 너네 세금 내 라고 하면은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세금도 많이 내야 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그래 그러면은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 줄어들었으면은 너네 세금 신고해도 돼. 그래서 만든 게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이에요. 원래는 2분의 1만큼 날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분의 1보다 우리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2분의 1도 못 내겠어요. 그러면은 뭐 해도 된다? 신고해도 된다.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코로나. 맞죠? 그리고 항상 조심하시고 요즘 또 뭐가 늘어나고 계시대요? 코로나 늘어나고 계시대요. 그래서 잘 항상 주의하시고. 코로나 제일 무서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어디서 걸렸는지 알아요? 모르죠. 왜 걸렸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딴 건 모르겠고 뭐 저도 걸려봤으니까 뭐 아프고 안 아프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런 거 둘째치고 제일 무서운 건 그건 것 같아요.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전염병 같은 건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다 걸려봤거든요. 신종플루부터 다 걸려봤는데 별로 안 좋아요. 예전에 저희 집에 이제 부모님이 조카를 봐주셨거든요. 그리고 조카가 우리 집에 있다 보니까 저 신종플루 걸렸을 때 감금됐었어요. 제 방에. 그 똑똑 두들기면 엄마가 문 앞에 밥상을 이렇게 놓고 가요. 처음에 요강까지 넣어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극구 거부했죠. 그렇게까지는 못 입겠다. 그래서 이제 요강까지는 안 하고 이제 밥상 그렇게 넣어주시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근데 솔직히 전염병은 전염병이라고 느낀 게 이제 괜찮아져 갖고 5일인가 6일 후에 이제 나가서 TV를 보는데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내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TV 보는데 조금씩 멀어지시더라고요. 혼자 막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엉덩이로.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보니까 한 두세 걸음 밖에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내 코앞에 있었는데. 그래서 아 이게 전염병은 안 걸리는 게 좋긴 좋겠구나라고 느낀 적도 있었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환급이 아니고 확정신고. 그래서 우리 확정신고는 1기 확정이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7월 25일.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 내년 몇 월 며칠이요? 1월 25일.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395페이지 환급. 환급은 뭐 하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환급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반 환급은 며칠이요? 30일.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정신고 때는 환급 안 해줘요. 언제만 해줘요? 확정신고 때만. 그래서 예정신고는 무슨 환급이라 그래요? 미환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자가 무슨 미자죠? 안일 미자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 안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기환급이라고 있어요. 조기의 뜻은 빨리빨리예요. 그래서 빨리 돌려주는 겁니다. 며칠이네요? 15일. 근데 아무나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영세율. 영세율은 뭐와 관련된 거다? 수출. 그러면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다?
수출러.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한테 혜택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 중에 무슨 혜택이 있는 거예요? 뭐 해주겠다? 빨리빨리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설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하나 있는 게 회사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설비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대기업들이 공장을 짓더라도 한국에다 지어요, 외국에다 지어요? 외국에다 지어요. 그리고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안 지어요. 근데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안 짓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노조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 예, 우리나라 노조가 전 세계에서 센 걸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취업은 쉬운데 자르는 게 어때요? 어려워요. 근데 유럽은 어떻죠? 취업도 쉽지만 뭐도 쉬워요? 자르는 것도 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중 되면 그렇게 바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봤을 때에는 직원이 많이 필요할 때 많이 썼다가 적게 필요할 때는 줄였다가 이런 좀 뭐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유연성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IMF가 우리나라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 뭐 하라고요? 예, 정리하라고. 그 얘기 맨날 나와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게 뽑는 거는 쉬운데 자르는 게 외국에 비해서는 어렵다 보니까 일명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실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업 설비를 투자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더 뽑을 확률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올라가죠. 그러면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이야기한 저거예요. 직원들 정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회사들이 위험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직원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저거 나오더라고요. 현재 은행 직원들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래요? 퇴사하고 나간 사람이래요.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11억까지 받았대요. 네, 퇴사하고 나가면서 그 명예퇴직으로 해갖고 회사에서 월급 주고 그 다음에 퇴직금 주고 그 다음에 퇴직금 플러스 알파를 더 줬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11억까지 받았대요. 그리고 작년에 은행에서 돈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명예퇴직으로 나간 사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짜증나는 건 뭔지 아세요? 지들 힘들 때에는 국가한테 뭐 해달라 그랬죠? 살려달라 그랬죠. 그래 놓고선 요즘 맨날 안 좋은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요즘 계속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대구은행에서 몇백억인가 횡령하고, 네. 신한은행이었나? 어떤 유명한 은행에서도 횡령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다 누구 돈이에요? 지들 돈 아니잖아요. 그거 다 국민 돈이잖아요. 은행에 돈 넣는 사람들 돈이잖아요. 그래 놓고선 지들 힘들 때에는 살려주세요 그랬다가 지들 편할 때 뭐 해달라 그래요? 예, 알아서 해. 예, 우리는 우리끼리 먹고 살 거야. 지금 코로나 터지고 돈 제일 많이 버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은행이잖아요. 근데 은행 직원들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제 은행 직원이 많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단순하게 생각해도 우리 은행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1년에 몇 번 가요? 몇 번 안 가요? 전 과거에 이제 저기 전세 살 때에는 2년에 한 번씩 갔어요. 뭐 하러요? 대출 받으러. 근데 대출 받으러 갈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아우 내 더러워서 로또 1등이 돼야지. 왜냐면 대출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대출 받으러 가면요 이거 사인해라 저거 사인해라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청약저축 가입해달라, 카드 만들어달라. 근데 전 카드는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 전 카드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급여통장 있죠. 네, 우리은행으로 뭐 해달라? 옮겨달라. 왜 그러냐면 그게 다 본인들 점수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 청약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출 받을 때마다 옮겨주고 그 다음에 자동이체 옮겨주고 뭐 이런 거 다 요구해요. 근데 원래 그거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다 불법입니다, 원칙은.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거 해줘야
이자율이 0.1%라도 뭐예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돈 없으면 서러운 겁니다. 라는 걸 대출 받으러 가면 한 번씩 느껴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진짜 없는 거. 그럼 그냥 해야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건 좋은 거 아닙니다. 맞죠? 우리 회사가 덜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니까. 그 다음에 이 조기환급 하실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조기환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신고 가능해요. 원래는 몇 달에 한 번 해야 되죠? 원칙은 3개월에 한 번이잖아요. 근데 이 3개월에 한 번을 안 지키셔도 돼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안 돼요. 3월에서 4월은. 거기 밑에 예제도 있어요. 왜 안 되냐면 3월은 예정이고 4월은 뭐죠? 확정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섞인 것까지는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 여기도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401페이지 보시면 간이과세자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간이과세자. 그래서 우리 간이과세자는 누구만 된다고요? 개인만. 직전년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이 안 되는 사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시면 뭐만 발행해야 된다? 영수증. 그 대신 4,800이 넘으면 뭐 발행할 수 있다? 세금 계산서.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도 뭐 합시다? 면제합시다.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관리가세자 그때가 4,800만 원이면 그냥 세금 아무것도 안 해. 어떤 거요? 그러면 공급대가 4,800만 원이면 아무것도 안 되냐고요? 그건 아니고 부가가치세만. 네, 부가세만이에요. 왜냐면 세금을 아무것도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장난쳐서라도 이거에 맞추겠죠. 부가세만. 그리고 다른 세법에서도 뭐 저희는 다른 세법은 안 나오니까 보진 않을 건데 다른 세법에서도 금액이 너무 적은 분들은 안 걷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법들마다 다를 뿐이지. 왜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국가에서 요구하는 건 모두 다 망해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나머지는 보실 거 없어요. 그리고 저기 403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이거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과세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1년이에요. 몇 년이요? 1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낸다라는 건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넘어오셔서 소득세 416페이지 조금만 보고 싶게요. 그리고 빨리빨리 나가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매번 설명드리지만 저희가 이론에 시간 투자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시간 투자를 오래 한다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시간 투자를 오래 할 텐데 오래 하나 짧게 하나 기억 안 나는 건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 가갖고 그냥 계속 나오는 대로 계속 뻗을 겁니다. 그게 가장 공부할 때는 제일 좋아요. 저도 이래저래 공부해봤지만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혼자서 집에 가서 계속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알 때까지.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방법이고 우린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신 분들이 공부를 못한대. 왜 못하지? 그랬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아기 태어나고 나서는 알게 됐죠. 아 못하는구나. 못하는 게 맞는구나. 네.
그리고 내가 겪어봐야 아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시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건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공부든 뭐든. 왜 그러냐면 결혼하고 나면 생각외로 뭐 제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게 무조건 근데 나쁜 건 아닙니다. 애기한테 얻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른 거지. 내 생활이 더 소중해.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쪽에 좀 더 되는 거고, 나는 여러 명이 있는 게 더 좋아. 그러면은 그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는 거지. 인생의 정답은 없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건 있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노후에는 둘이 되세요. 노후에 되게 서글픈 상황이 많이 생겨요, 생각으로. 전 노인복지관에서 6년 동안 일하면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솔직히 뭐 자녀 있는 분이라 그래서 뭐 행복하고 없는 분이라 불행하다 이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결혼하신 분들이 노후에 좀 더 얼굴이 좀 더 밝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나이 들면 들수록 주변 사람 만날 확률이 어때요? 적잖아요. 확률적인 거지 정답은 없습니다, 인생에. 근데 저는 그걸 좀 일찍 본 편이라 제가 20대 후반? 27? 28때 노인복지관에서 일했으니까 저는 좀 일찍 깨우치긴 했죠. 결혼은 하긴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좀 쓸쓸해 하시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혼자 계신 분들이 확률적으로 좀 더 높긴 했어요. 그래서 비혼주의자를 결혼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은 공간에다가 한 1, 2년 떨어뜨려 놓으면 약간씩은 변화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뭐 결혼을 한다 이건 아니지만 이게 꼭 정답은 아니구나. 근데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16페이지 소득세 볼 건데요. 간단한 것만 볼게요. 지금 보는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소득세의 특징 보시면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입니다. 그래서 응능 과세 제도예요. 응익이 아니에요. 응익이라는 건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고 능력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남아 있어. 그러면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거고 내가 남은 금액이 적어. 그러면 내야 되는 세금이 뭐 하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세금 적게 내고 싶으면 많이 쓰면 돼요. 그리고 세금 많이 내고 싶으면 벌어서 조금만 쓰세요. 그러면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능력주의라 그래요. 이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막 휘갈기는 그 기자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도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을 호도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세금을 덜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세금 덜 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거죠. 너네들 지금 국가에 속고 있는 거야. 국가는 혼자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내래.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가족 많은 사람이 많이 내야 돼요? 이것도 또 무조건 맞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정답은 없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김구라 씨가 나오던 그 썰전인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자가 혼자 사는 놈인 것 같다. 왜냐면 연말정산 때만 되면 혼자 사는 사람 가상의 사람을 하나 만들어서 왜 혼자 사는데 왜 아껴 썼는데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아껴 쓰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벌면 어느 정도 뭐를 해야 되죠?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직접세예요. 무슨 세라고요? 직접세. 그 다음에 열거주의 과세 방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코인한 사람들이 세금을 안 냈었어요. 왜냐면 열거주의라 그래서 내용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코인 관련돼서는 세법에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코인으로 초반에 돈 벌으신 분들은 되게 좋았죠. 왜 그러냐면 뭐를 안 냈으니까? 세금. 근데 일단 지금은 내년부터는 낼 예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부터 내도
코인으로 이제 세금을 많이 걷기에는 이미 뭐 했어요? 늦었어요. 왜냐면 요즘에 따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더 뭐 하니까요? 많으니까. 한참 딸 때 했었어야죠. 네. 근데 그때는 국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게 이걸 돈으로 인정을 안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죠. 왜냐면 세금을 걷는다는 얘기는요. 결론은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코인도 어느 정도 법에서 좀 관여를 할 것 같아요. 분위기.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은 포괄주의예요. 포괄주의가 뭐냐면 비슷하면 인정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417페이지 보시면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이제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것 따로 배우자 것 따로 내는 거예요. 합산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맞벌이 하시는 분들 계시면 네, 따로따로 뭐 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적 공제는 인원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적게 낸다. 혼자 살면 세금을 많이 낸다. 왜냐하면 무슨 공제가 있기 때문에 인적 공제. 아니면 뭐 하시라고요? 많이 쓰면 돼요. 100만 원 벌어서 99만 원 쓰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쓰면 원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노후 때문에. 우리 노후 생각도 해야죠. 그래서 한때 욜로족이 유행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껴 쓰자가 유행돼 버렸잖아요. 다시. 원래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 이제 아껴 쓰는 것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제 목표는 항상 하나였거든요. 지금은 못 하는데 회사 다닐 때 목표는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모으자. 그리고 1억 모으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조금 안 걸렸나?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전 제가 돈 벌어서 투자 같은 거 일절 없이 통장에다가 1억 찍어봤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돈 벌어서 1억 찍으려면요, 사업하시는 분들 말고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1,000만 원 모으려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외부 사람들과 만나는 걸 뭐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거의 99% 이상 끊어야 돼요. 만나긴 하는데 술 이런 거 먹으러 다니면 안 되고. 왜냐면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자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술 먹다 보면은 그래 오늘은 내가 긁을게.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게 심하신 분들은 무조건 본인이 냅니다. 돈이라도 잘 벌면 괜찮아. 근데 애매하게 버시는 분 중에서 그래 버리면 돈 모아요, 못 모아요? 못 모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자동차 있으면 돈 못 모아요. 왜요? 기름값 나가죠. 그 다음에 보험료 나가죠. 고장나면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동차가 없으면 연애를 못해. 이게 참 앞뒤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딱 하나 있어요. 남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결혼할 때쯤 되면 왜 너는 돈을 못 모았니? 차 샀고요. 밥 먹을 때마다 남자가 돈 냈고요. 맞죠? 놀러 갈 때도 누가 돈 냈어요? 남자가 더 많이 냈어요. 아직까지는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누가 더 많이 써요? 남자가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왜 너는 돈 못 모았니? 너한테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선물할 때에도 여자분들은 선물해줘야 되고 여자들은 본인이 선물이래. 그럼 한 대 때리고 싶어요. 맞죠? 남자들한테는 비싼 거 사달리면서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본인 목에다가 뭐예요? 리본 달고 오늘의 선물은 자기래. 예. 그러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니신 분들이 더 많은 게 다행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도 실제 존재는 하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분들보다 돈 모으기가 좀 더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 군대 가는 것도 있고 뭐 여자분들 출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쉽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아직은 남자 여자로 했을 때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는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왜요? 집회와야 되잖아요. 못해도 뭐는 해와야 돼요? 전세는. 그래도 예전에 저 아는 애가 그 여자친구분 욕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이제 결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더니 막 집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그랬대요.
송도에 집을 해와라. 뭐 농담으로 한 얘기긴 하지만 그랬더니 형들이 막 육두 문자를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 그럼 만약에 네가 5억짜리 집을 해간다? 그럼 여자친구 혼수 얼마예요? 근데 2억 5천은 해와야 되지 않냐? 근데 여자가 2억 5천 혼수 해와요? 안 해와요? 안 해오죠. 그랬더니 형들의 육두 문자가 이제 더 날아가는 거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참고로 저희도 와이프가 조금 덜 해왔어요. 예.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지. 예. 저희 와이프는 동생들한테 다 이거 해놔갖고. 그래서 요것도 잘 봐두세요. 무슨 공제요? 인적공제. 이거 나중에 외울 거예요. 인적공제 관련돼서.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있거든요. 여기부터는 시험 문제라 잠깐 쉬었다 볼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2시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 속도로 나가면 내일 아마 이론 끝낼 거예요.